만약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총 토탈 6억 원의 이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은 여러분,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한 1, 2억 정도 자녀에게 주거나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받고 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러다가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는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한테 자금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자녀 결혼 자금을 줄 때, 혹은 결혼 자금이 아니어도 결혼한 이후여도 자녀에게 어떤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 가능해요. 그래서 자녀 결혼 자금을 무이자 차용으로 어떻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증여로 잡히지 않고 차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세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8억 6,8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증여가 아니고 차용, 즉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자녀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총 조달 금액은 8억 6,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상환 기간은 일단 30년으로 잡아놨습니다. 장기 분할 상환으로 이제 상환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법령은 이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행령 제31조의 2를 보시면은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증여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총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이제 적정 이자율은 약 연 4.6%로 되어 있고요. 과세 기준은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입니다. 적정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은 실제 이자가 빵이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미만이 되면은 이제 과세 제외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이자 차용 한도 역사는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차용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한도 기준액은 9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게 세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역산하게 되면은 바로 2억 1,739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차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억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금액적인 근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차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혼인을 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남편 쪽이 있고 아내 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편 쪽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빌려주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 쪽도 부모님에게 각각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억 1,700만 원, 2억 1,700만 원, 2억 1,700만 원, 2억 1,700만 원 해가지고 총 8억 6,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는 것과 이자를 주지 않는 것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유이자 방식으로 했을 때는 4.6%의 그 법정 이자율 있죠. 이 유이자 방식으로 했을 때는 월 상환액이 549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상환액은 13억 1,760만 원이고요. 이자 부담은 약 4억이 됩니다. 근데 무이자 방식으로 하면은 월 상환액은 362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총 상환액은 8억 6,8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자 부담은 당연히 없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절감 효과는 월 상환액은 187만 원이 되는 거고 총 상환액은 4억 4,9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액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무이자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냐면은 유이자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약 월 187만 원에 현금 흐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자녀 부부의 초기 자산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필요소득 수준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필수 요건은 아닌데 국세청에서 이 거래를 진짜 차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안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합산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정상적인 차용이겠다라고 이제 국세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소득 수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지금 이런 차용에 관련된 부분을 진짜 차용인지 아니면은 차용을 가장한 증여인지를 판단하는데 어떤 현실적인 안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연봉이 4천만 원이 되면은 월 실수령이 28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월 실수령 280만 원에서 월 121만 원 정도는 충분히 상환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기타 비용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연봉 4천만 원이 적절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8억 정도
정도의 비용을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 쪽 아버지 어머니에게 4억 3,400만 원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상환으로 빌리게 되는 거고요. 이 시부모님은 아들에게 차용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며느리 쪽 양가 부모님도 역시 똑같이 4억 3,400만 원을 며느리에게 차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8억 정도는 이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자 이제 친부모님에게 차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도 좀 적게 느낄 수가 있겠고요.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잘못돼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이 각각의 자식에게 자금을 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무조사 할 때도 이 자금 출처 소명이 깔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양식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차용증 양식은 제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은 이 차용증 양식 받아가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꼭 2통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확정일자랑 더 나아가서는 공증까지 받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계좌이체를 먼저 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뭐 차용증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차용증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공증까지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이 차용증을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이체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날짜에 내 건을 이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를 하시면 되고 메모에는 주택자금 대여와 같이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고요. 이때 공동명의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영상을 한 번 더 찍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공동명의를 하시는 게 절세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꼭 매달 상환을 추천드리는 게 다음 달 25일부터 이제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자동이체 설정 내역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빌렸고 이제 며느리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빌렸잖아요. 그래서 꼭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며느리도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체를 해주시도록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는 차용증을 먼저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환 기록도 같이 이제 세트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이자의 법적 근거는 이제 차용증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도 차용증을 제시하면 소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사용 증빙, 그러니까 실제 주택 구입에 이제 이 비용이 사용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실행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주택을 구매하기 90일 전에서 30일 전, 그러니까 3달 전에서 1달 전 사이에 이제 이 첫 번째 준비 단계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천드린 거는 최대 8억 정도의 차용을 한다고 감안했을 때는 합산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인 거를 제가 권장드린다고 했고요. 만약에 합산 연봉이 이거보다 좀 더 낮다면은 이제 차용 금액을 좀 조절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자금도 출처 증빙이 가능한 건지 혹여나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차용 구조도 이제 이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통해서 아들과 며느리 쪽에 다 차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아들만 차용을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활용을 하실 건지,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들 쪽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 둘 다에게 차용을 해서 8억을 조달하실 건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방법은 말씀드리고 있지만 꼭 실행하기 전에 세무사나 변호사랑 꼭 상담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실행 단계입니다. 이제 매수를 바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할 때 차용증 4건을 작성 및 날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나 공증 취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 등기소를 가면은 확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용증
사망증 원본을 갖고 신분증을 갖고 그리고 당사자가 이제 법원 등기소에 가가지고 확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4건의 자금 계좌 이체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 및 등기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환 자동이체를 걸어주셔야 이제 깜빡하고 상환을 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 둘 다 계좌에서 각각 어머님, 아버님에게 정해진 비용만큼 자동 이체를 걸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년 동안 잘 관리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네, 이때는 매월 상환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누락이 안 되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총 토탈 6.7억 원의 이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냐면은 2.2억의 증여세, 이 8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자녀에게 그냥 준다라고 했을 때는 약 2.2억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용 방식으로 하면은 이 증여세를 일단 세이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부모님에게 차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렸을 때는 이자가 한 4.5억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자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한 핵심 3가지 요소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완벽한 상환입니다. 30년간 1440회인데 자동이체 꼭 걸어 놓으시고 빠짐없이 이체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부 합산 소득이 또 떨어지게 되면은 부모님에게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 부부가 생활을 할 수 있냐라는 거를 국세청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 관리인데요. 차용증과 송금 증빙은 따로 자료를 모아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이자 방법으로 했을 때는 자녀에게 4.6% 이자를 받는 방식에 비해서 이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4.6%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한 사람당 약 연간 550만 원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던가 이제 사회로 나가가지고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은 자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이자 차용을 활용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면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자녀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